말씀합니다. 촛불 한쪽은 촛불. 명령이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사법대개혁, 사법적폐청산, 그것은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혹시 대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정치권과 무슨 거래나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럼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놓고서 판사들도 회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앞에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핵심은 두 가지 그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죠. 형사 고발은 대법원장 입장에서 하지는 않겠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사는 분명히 진행될 것이고 예. 나는 그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협조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말씀하십시오. 근거로 썼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폭넓게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두루두루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법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은 이제 경륜이 있는 판사들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자신 스스로도 믿고 있기로는 사법 거래라고 하는 건 있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이 의혹은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 사법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대법원장도 그러면 여태껏 특조단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지휘했던 게 아니냐.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의혹 관련한 13명의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예. 뭐 거래는 없었는데 판사들은 왜 징계에 회부하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문건들을 작성한 작성하고 거에서? 그것 때문에 의혹을 끼쳐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징계의 수위도 사실은 사법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징계가 훨씬 낮겠죠. 그리고 이런 징계를 결정할 때 뼈를 깎는 그 어떤 고통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문구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라고 하는 그 구조는 온전하게 놔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가 결국 최악의 수를 둔 건 아닌가. 이런 노 변호사님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대법원장 입장에서 사실은 본인이 이 같은 대법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형사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좀 부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우리 김현웅관님은 이게 좀 최악의 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육지책이고 사실은 최선의 수다.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패널은 한 분은 최악이라고 한 분은 최선이라고 하시네. 네, 왜냐하면은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뭐 수사 협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고발된 건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형사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대법원장 이름으로 형사 고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본인이 사실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형사 고발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법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는 다른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노 변호사님, 그러면 그런 반론은 아니지만 하여튼 궁금증 같은 게 있는데 저 결론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겨나게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대법원장이 직접 원고가 돼서 뭐 그걸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걸 하겠다. 그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결론을 속으로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본인이 혼자 처음부터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전행을 휘두르는 것에 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법발전위원회라든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총체적으로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성을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절차적 게 정당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전국 그 법관 대표회의라고 우리 지난번에 네, 11일 날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강경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의뢰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맞다. 아. 다만 대법원장이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합니까? 대부분이 다 예. 대법원장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 자체가 수사에 협조한다, 수사해야 된다. 다만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자기 이름으로 고발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그렇군요.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 대응을 김영수 대법원장이 했더라면 이 자기 이름으로는 고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가령 임시적인 그런 기구지만 특별조사단의 이름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 애초에 결론을 갖다 어느 정도 내려놨다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형사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걸 또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